네, 오늘은 펀메드 정보 검색 시간이고요. 저는 해당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인규정도서관 이승재 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총 5가지 목차로 준비를 했는데 1, 2, 3번이 펀메드와 관련된 부분이고 시간이 조금 되면은 이제 검색과 관련된 4번과 5번 구글과 생성형 AI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 2, 3번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고 할 때는 이 통제어와 자연어를 선정하는 이 부분이 이제 저희 도서관에서 펀메드를 교육할 때 이제 딱 집어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펀메드를 접속을 하실 때는 도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로그인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서 홈페이지를 로그인 하셔야지만 펀메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지 정보들을 기반으로 한 원문까지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도서관에서는 한 2만 종이 넘는 저널들을 구독을 하고 있는데 그 저널들을 이제 펀메드에서 검색한 내 논문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다 일일이 체크하실 수가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솔루션을 쓰고 있는데 그 솔루션을 연결을 시켜드리려면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꼭 하시고 펀메드에 접속을 해주셔야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펀메드를 사용하실 때는 도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고 쓰신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펀메드란 사이트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펀메드는 미국 국립의학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서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데 이 주제 분야가 생명의학 및 건강 분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 주제 분야를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쪽 파트에는 굉장히 쓰기가 굉장히 좋죠. 그쪽 주제 분야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지 정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논문 전체에 대한 이 논문 내용이 어떠한 내용입니다라는 그 수록 정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논문의 제목부터 수록 저널명, 초록 정보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펀메드는 기본적으로 서지 정보를 검색하게 되고 원문은 제공하지 않는 게 기본이 되겠어요. 그래서 원문을 탑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펀메드를 그러면 우리는 왜 도대체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우리 분야에서 당연히 펀메드를 검색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펀메드가 이제 생리학 보건 관련된 간호와 관련된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는 것 때문에 해당 주제를 포커스해서 검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주제 분야에서 주요한 서지 정보들을 모았어요. 별도로 미국 국립의학 도서관에서 이 해당 주제 분야에서 중요한 5,200여 종의 저널을 별도로 색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매들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매들라인이라는 이름은 생리학 간호 보건 분야 중에서 제일 중요한 5,200여 종의 저널들만 모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는 왜 5,200개만 딱 모았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생리학 간호 보건에 관련된 모든 저널을 다 읽기란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내 전공 파트가 있긴 하지만 전공 분야에 맞는 저널들도 다 읽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나 뭐 불어라던가 독일어 등등 다양한 언어로 출간되는 논문들까지는 다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내가 해당 주제 분야에서 연구의 흐름이라던가 해당 주제 분야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들, 주요한 근거 자료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 해당 분야를 선도하는 한 상위 20% 정도의 저널들이 해당 분야를 이해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다라는 전제하에 미국 국립학도서관에서는 5,200여 종의 저널을 엄선해서 선정해 놓습니다. 그럴 때는 펀메드에서 내가 정보를 검색해서 나온 논문의 정보는 굉장히 엄선된 정보고 근거 수준도 높을 거고 영향력도 굉장히 높은 내용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펀메드에서 나온 정보를 근거로 잡아서 내 논문의 근거로 사용한다거나 선행 연구를 탐색할 때 근거로도 쓰고 임상 현장에서 쓸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5,200여 주의 저널을 새긴다다 보니까 현재는 한 3,100만 건 정도의 논문들이 실려져 있어요. 펀메드 내에 매들라인으로. 그럼 이거를 쉽게 검색을 하려면은 3,100만 건 중에 내가 원하는 주제에 대한 내용을 검색하려면은 이거를 쉽게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끔 통저 메쉬라는 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미국 국내 도서관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따 이 두 번째 파트에서 보실 거예요. 그래서 통저 메쉬는 메디컬 서브젝트 헤딩지의 약어로 쓰는 거고 이거를 통해서 문헌을 색인하고 검색까지 가능하게끔 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펀메드 검색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펀메드 검색은 기본적으로 적절한 검색 결과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자동 완성 기능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일반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하듯이 그 다음에 내가 입력한 키워드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뒤나 앞쪽으로 키워드를 추천을 해줘요.
그러면 이 추천된 키워드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아무 키워드나 막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연구자들이 많이 검색했던 키워드, 그리고 논문상에 많이 색인되어 있는 키워드들, 즉 뭐 타이틀이나 초록에 많이 등장한 연관된 키워드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하나의 단일 키워드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나갈 때는 해당되는 키워드 입력하고 스페이스를 두면은 지금처럼 아래쪽에 추천 키워드를 뿌려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방법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오타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된 검색어로 키워드로 검색을 해주기 때문에 오타가 있을 경우는 대부분 수정을 해서 보여주긴 하는데 간혹가다 수정을 안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저자가 타이틀이나 초록에 오타로 써서 제출한 경우입니다. 즉 펀메드는 오타까지 검증해서 들어오진 않아요. 출판사에서 다 정비가 된 정보들을 펀메드에 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펀메드에 실린 정보들을 가지고 타이틀과 초록의 단어들을 막 이제 다 분석을 해놔서 세기는 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내가 오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오타로 쓴 경우가 있으면은 매칭돼서 검색 결과로 그냥 나올 때가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드물죠. 저자가 오타 내는 경우도 드물고 그런 경우는 다 커렉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다 수정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오타로 입력하면은 수정된 키워드로 검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펀메드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마 처음 써보시는 분들도 결과가 되게 잘 나오는데 라는 느낌을 확 받으세요. 왜냐면은 기본 정렬 방식이 베스트 매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베스트 매치 형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입력한 키워드와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좋은 연관성이 높은 결과들을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위에 랭크되는 결과들이 리뷰 논문들이 등장을 해요. 지금 요 보이시는 그림에서도 첫 번째가 리뷰 논문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리뷰 논문들은 당연히 해당되는 분야를 이해하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베스트 매치로서 이 논문을 읽으시면은 당신이 입력한 키워드를 이해하기 참 좋아요라고 해서 위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해당 분야를 이제 막 시작하는 연구자 또는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베스트 매치로 놓고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나는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데 최근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most recent로 바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신 순으로 잡아서 결과를 정렬해 주는 걸로 바꿔서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두 가지 정렬을 거의 대부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메타볼릭 신드롬 202 킴제라고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펀메드는 이 키워드를 다 나눠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키워드는 아마 타이틀이나 초록에 등장하는 거를 이야기한 것 같고 2022는 아마 출판 연도를 이야기한 것 같고 킴제이는 아마 저자명일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볼드체로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래서 입력한 키워드와 매칭되는 부분에 대부분 볼드로 처리해서 들어가니까 내가 의도한 바를 생각보다 펀메드가 잘 분석해서 반영해 준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입력한 것들에 대한 방식을 자동으로 잘 처리해주는 펀메드를 활용하시려면은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로 검색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내가 특정 서지 정보를 찾고 싶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13번에 있는 인용 문헌, 내가 읽고 있는 하나의 논문에 13번의 이 인용 논문을 펀메드에서 검색해서 좀 찾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대부분이 이 타이틀부터 쭉 입력을 해 나가십니다. 근데 입력을 하다 보면 이제 내용도 길게 입력을 해야 되겠죠. 타이틀의 일부만 입력했을 때는 유사한 결과가 여러 개 등장할 수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타이틀 입력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오타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빨리 찾으시려면은 이 논문의 인용 정보에서 저널명, 그리고 출판 연도, 볼륨 이슈 페이지 정보만 확인하시고 입력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BJOG 2018 125 55 이렇게 숫자로만 입력을 하셔도 One article found by citation matching이라는 이름과 함께 제일 위에다가 그 검색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 13번의 인용문이 틀리지만 않았으면은 명확하게 매칭해서 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확인해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두 번째 저자명 같은 거를 이제 검색을 하겠다. 내가 특정 저자의 논문을 검색했다면은 사실 이 부분 좀 어렵습니다. 이게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저자 검색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왜냐면 동명이인의 때문에 그래요. 동명이인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펀메드에서 권장하는 방식은 이렇게 돼 있는데, 헨슨 K라는 사람을 찾는다고 했을 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펀메드에 접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인 하신 다음에 메인 화면의 펀메드 탭에서 펀메드 홈을 누르시면은 바로 펀메드로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검색어를 입력해서 하셔도 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펀메드 홈을 눌러서 펀메드 사이트로 이동해서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펀메드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앞전에 교환해 있는 것처럼 헨슨 K라는 사람을 만약 입력을 해서 내가 이 저자의 논문들을 찾고 있다라고 펀메드에서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됐을 때 헨슨 KA도 나오고 KB도 나오고 이렇게 다양하게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는 찾기가 좀 쉽지가 않고,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제가 하나의 아티클,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찾는 저자가 헨슨 KA라는 저자였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저자가 쓴 논문 한 편 정도는 알고 있을 테니까 그거를 매칭을 시켜서 먼저 하나를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그 저자의 이름과 그 저자와 매칭되는 논문 한 편을 가지고선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하나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뭘 하냐면은, 이 저자의 이름에다가 다 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마우스를 올리시면은 이렇게 손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요거를 이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헨슨 KA라고 입력한 것처럼 검색이 다시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Result are displayed in a computed associate order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펀메드에 걸려져 있는 링크를 찾아서 검색 결과를 보여준 겁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은 149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그나마 조금 명확하게 펀메드에서 찾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펀메드에서 권장하는 한 특정 저자의 논문들을 찾는 방식인데, 이렇게 찾아도 누락된 논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관성 없는 저자의 논문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100%는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요새 연구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의 특정 저자의 논문을 찾으려고 하냐면은, 바로 특정 아이디를 만들어서 나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름이 동일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특정한 나를 특정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름으로는 절대 구분이 안 되니까 특정 숫자 또는 바코드를 박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발급받으시는 게 바로 ORCID라고 해서 Open Research and Contributor ID의 약어로 되어 있고요. ORCID 또는 OKID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KID는 개별 연구자를 구별하는 영구적인 디지털 고유 식별자로서요. 이 사이트에서 무료로 계정을 생성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우측 상단에서 이제 사인이나 레지스터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ORCID가 있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제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연구자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은 그 연구자의 넘버를 입력하면은 그 연구자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이디를 생성을 해놓으면요, 하나만 만드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내 업적들을 집어넣어 놓으시면 되세요. 내가 어디서 교육을 받아왔고, 어디에 재직 중이고, 어디서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떤 연구 결과물들을 내놨고를 쭉 입력할 수 있는 필드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진 않아요. 내가 논문 추가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건 아니고, 여기다가 내가 직접적으로 add라는 걸 통해서 입력을 해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두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내가 어딘가에서 저의 논문들을 보세요라고 할 때는 이 ORCID 넘버 16자리를 주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요렇게 주게 되면은 다른 연구자들도 제 논문의 연구 결과물들을 여기서 리스트업해서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 상태에서 프린터블 버전이라는 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내 CV를 한 번에 다 작성을 해줍니다. 다른 곳에 뭐 해외에 낼 때도 그냥 이 상태로 내셔도 이게 오키드로 만들어 놓은 거구나 하고 바로 인지를 해요. 이게 전세적으로 공통적으로 쓰고 있고 무료로 쓰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따로 비용 내는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새는 이제 전화를 투고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저자 이름을 쓰고 오키드 넘버가 있으면 같이 쓰세요라고 옵셔널하게 정보가 붙거나 필수로 붙어 있는 경우들을 보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꼭 생성을 해 놓으시고 이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구분한다라는 거를 통해서 연구 업적을 좀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시고, 펀메드에서도 오키드로 검색은 되는데 아직 모든 저자들이 다 등록을 한 상태도 아니고 과거의 데이터들을 또 다시 다 해놔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완벽하게 검색은 펀메드에서 아직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특정 학술지를 좀 검색을 한다. 내가 보는 학술지를 찾고 싶을 때는 대부분 저널의 풀네임이나 약어명을 넣으시면 되세요. 근데 블러드란 저널을 내가 보겠다라고 했을 때 블러드라고 입력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500만 건 나와요. 왜냐면은 블러드라고 입력하게 되면 타이틀이나 초록에 블러드라고 들어있으면 그냥 다 검색 결과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나는 저널만 검색을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그걸 특정 지어서 검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펀메드에서 그걸 쓰는 방법이 바로 여기 보이시는 가까로 저널이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가까로 저널이라는 걸 우리는 흔히 어떻게 부르냐면은 펀메드에서는 태그라고 부르고 있어요. 태그. 제가 이상하게 되는데 TH, 태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메드의 검색 태그를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펀메드에서 내가 특정 영역만 검색을 시키게끔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블러드라고 하고서는 가까로 저널 이렇게 뒤에다 바로 붙여서 입력을 하고 검색을 시작을 해주게 되면은 저널 네임들에 있는 블러드만 한정지어서 검색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입력했을 때는, 타이틀이든 초록이든 저널명이든 어필레이션이든 모든 영역에서 검색을 펀메드가 돌려줘요. 다만 내가 저널이라는 태그를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은 얘는 저널 필드만 딱 인식을 하고 거기만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널을 검색하시면은 아주 명확하게 검색을 해내실 수 있으세요. 자, 네 번째는 특정 주제를 검색을 하시겠죠. 내가 관심 있는 연구 주제들을 검색을 하시게 될 텐데, 이 경우는 대부분 그냥 쭉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관련 있는 주제 어들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결과가 잘 나옵니다. 베스트 매치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적의 결과를 잘 보여주니까, 그러면 잘 보여주니까 검색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103건을 잘 뜯어서 보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아티클은 이 103건의 결과 중에 1페이지에서 조금 넘어가면 바로 나오는 결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 1페이지에서 쭉 타이틀과 초록을 체크를 하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검색한 키워드 일부분만 매칭돼서 전체적인 내용은 연관성이 없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해요. 요 103건 중에서. 그래서 검색 키워드의 일부분만 그냥 매칭을 시켜서 보여주는 결과들이 등장을 해서 연관성이 없는 것들이 103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도대체 펀메드는 이렇게 연관 없는 결과를 보여줬을까라고 했을 때 굉장히 간단해요. 펀메드는 명령어로 입력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 연구자가 검색한 사람은 100개를 생각을 했어요. 딱 그 논문은 딱 100개가 걸리길 바래요. 그러면 펀메드는 100개를 딱 잘라주지 못합니다. 그냥 입력된 키워드 자체를 딱 잘라서 열심히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100개가 포함될 수 있게끔 한 1000개씩 이렇게 결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주는 거죠, 결과를. 그렇게 하면은 누락된 건 없게끔 만들어주면서 연관 있는 게 포함되게끔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이렇게 검색 DB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타겟하는 게 100개인데 검색 결과를 70개를 줬으면은 놓친 30개가 나타났기 때문에 검색으로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예, 검색에서는 놓치는 게 많으면 놓치는 게 있으면 좋지 않아요. 오히려 연관성이 있을 만한 걸 다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펀메드는 혹시 이것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엄청 많이 결과를 주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연구 주제와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주제로 검색을 할 때 그러면은 내가 100개를 타겟팅을 했는데 1000개를 주게끔 만들지 않고 내가 한 120 정도로 이렇게 좀 포커싱을 맞추면은 굳이 안 읽어도 되는 것들을 다 빼내고 검색을 하니까 내가 읽고 리뷰하는 시간을 굉장히 줄여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이 통저인 메쉬 앞전에 설명드렸던 메디컬 서브젝트 헤딩즈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메쉬를 사용하면 왜 도대체 명확하게 검색을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부분부터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통제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제어는 선생님들이 좀 알기 쉬운 건 뭐 ICD 분류 같은 걸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의 분류표에서는 내가 임상 현장에서 쓰거나 논문상에서 보이는 언어들이 하나의 특정 용어로 딱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의 여러 가지 개념이 동일한 언어들을 하나로 고정시킨 게 통제어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저자 A도 저자 B도 둘 다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논문을 쓰는 저자예요. A 저자, B 저자가 있는데 A 저자는 알코올 디펜던스라는 용어로 자기 논문을 썼고 B 저자는 알코올 어딕션을 썼습니다. 이렇게 논문을 쓰는 임상 현장들, 그러니까 논문 현장이나 임상 현장에서는 각자가 쓰는 용어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죠, 표현이. 그러면은 내가 검색을 하는 입장에서는 알코올 디펜던스도 검색을 해야 되고, 알코올 어디션도 검색어에 넣어야지만 A 저자의 논문도 B 저자의 논문도 검색어로 집어넣은 결과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만 넣으면 될까요? 혹시 C 저자, D 저자, E 저자 너무나 많은 저자들이 어떤 용어로 넣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개념들의 용어들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심지어 단수, 복수는 또 구분해서 넣어야 됩니다. 펌메드는 단수는 단수끼리만, 복수는 복수끼리만 매칭해서 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다 집어넣어야 되죠? 이거 누락을 안 시키려고 잘 재현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펀메드를 이제 지금 제공하고 있는 미국 국립과학 도서관에서 생각한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메쉬 인덱서라는 사람을 투입을 시켜요. 그래서 이 인덱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A 저자와 B 저자의 논문을 직접 읽습니다. 메쉬 인덱서는 이제 논문이 들어오면 읽어요. 그 다음에 읽다 보니까 A 저자의 논문이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논문이구나라고 하면은 여기에 알맞은 개념어 딱 고정된 언어를 색인어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알코올 의존증은 알코올리즘이라고 하기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이 알코올리즘을 A 논문에 딱 색인 넣어줘요. 비저자의 논문도 읽다 보니까 동일한 결과값이 나왔기 때문에 알코올리즘을 색인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A 저자, B 저자의 논문에 샵 알코올리즘, 샵 알코올리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인스타에 해시태그 달듯이 이런 식으로 색인어를 메신저에서 집어넣어놔요. 논문의 끝에다가. 그러면은 우리는 검색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저자들이 썼던 용어들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메시 인덱서가 3개 내놓은 공통적으로 똑같이 고정해서 쓰는 이 통제어로 검색을 해주면 됩니다. 고정된 통제어인 알코올리즘으로 검색을 하면은 이 A 저자 것도 B 저자 것도 그냥 끌고 나와요. 왜죠? 메시 인덱서가 3개 내놓은 색인어를 검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파란 글씨를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파란 글씨를 검색하게 해줘라고 하고 싶으면은 각가로 메시라는 태그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만 하시면은 A 저자도 B 저자의 논문도 다 튀어나와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메시 브라우저는 펀메드 메인 화면에서 하단의 익스플로러의 메시 데이터베이스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펀메드 아까 검색한 화면에서 좌측 상단에 펀메드 아이콘 누르시면 원래 홈으로 빠져나갑니다. 펀메드 아이콘 눌러주시고 펀메드 아이콘 누르셔서 홈으로 빠져나오셨으면은 아래쪽에 아이콘 중에 익스플로러 쪽에 첫 번째는 메시 데이터베이스를 클릭을 하도록 할게요. 메시 데이터베이스 클릭. 근데 이거를 클릭을 하실 때 그냥 클릭하시는 것보다는 우클릭하시면 새 탭에서 링크 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탭을 2개로 나눠 놓으시는 게 좀 편해요. 그러니까 펀메드 검색 탭이 하나 있어야 되고 메시 검색 탭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2가지를 나눠주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펀메드 검색 탭, 메시 검색 탭 이렇게 2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시면서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뭐 잘 안 되시거나 있으시면은 줌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 바로 드릴게요. 네. 자, 여기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교환 파일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 하나 나오는 경우, 여러 개 나오는 경우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뭐 알코올 어딕션 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알코올 어딕션을 검색을 하게 되면은 알코올리즘이라는 결과 하나로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아, 이게 뭔가 검색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지금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거는 내가 입력한 키워드에 매칭되는 이런 주요한 키워드가 있게 되면은 이 통제어가 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굵은 글씨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 알코올 어딕션은 알코올리즘이란 걸로 통제가 되어 있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른 것도 해볼까요? 아까 전에 교환해 있는 것처럼 다이아베티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검색어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다이아베티스는 103개나 나와요. 이렇게 왜 나온 이유는 이 통제어 키워드 중에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 뭐 이런 식으로 다이아베티스 머시기 이렇게 나온 경우들이 다 잡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당되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 또는 이 설명란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3개나 나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도한 당뇨병과 관련된 거는 1번이구나라고 하면 1번은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아까 검색 결과처럼 이렇게 뭔가 검색된 결과들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가 통제어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동안 선생님들이 평소에 쓰시는 내가 현장에 쓰고 있는 용어들이 어떤 식으로 통제가 되어 있는지를 여기서 찾아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게 전자사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heart attack 하면은 마이오카디아 인팍션 이런 식으로 색인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common cold 커먼 콜드라고 이제 색인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아마 콜드로 검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겠죠. 한번 콜드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콜드가 들어간 거는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플루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인플루엔자, 휴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현장에 쓰고 있는 용어들만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해보시다 보면은 결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개념어는 를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용어를 통제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통제어들이 대부분은 있지만 없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제가 쉽지 않은 경우, 개념이 동일한 개념이 많지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한 번씩 검색으로 넣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한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검색을 하셨을 때 생의학 보건 간호 분야 외의 용어들은 또 잘 통제 안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제 분야 자체가 그쪽 주제 분야의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분야들까지 잘 통제 안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까 메시 키워드를 하나 검색한 결과 내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등장했는데 이 정보들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정보들이 뿌려져 있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알코올리즘으로 검색된 결과로 맞춰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뭐 이 상태로 이제 페이지를 두시고 여기서 이렇게 스크롤 내려가시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환에는 이렇게 좀 구분하게 해서 좀 잘라놨는데 첫 번째 이렇게 굵은 글씨로 있는 부분이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게 통제어 메시가 되겠습니다. 이 통제어 메시라고 하고요. 원래는 뭐 이제 다른 용어로 주표목, 서브젝트 헤딩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용어를 다 외우시진 마시고 내가 입력한 일반적인 키워드에 매칭되는 통제어 메시는 이렇게 굵은 글씨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구나. 이게 바로 메시 통제구나. 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요 설명문들이 있는데 요 설명문은 개념적인 정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알코올리즘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알코올리즘이라는 거를 개념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놨고 이러한 개념에 포함되는 의미상의 언어들은 다 알코올리즘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체크박스가 많은데 체크박스의 소제목으로 subheadings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부표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subheading이라고 부르고는 있습니다만 용어까지는 기억하기가 좀 힘드시니까 이 부분들은 그냥 이 체크박스를 통해서 세부 주제로 제한할 수 있구나라는 것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 뒤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쓰는 거구나 바로 보시고 직관적으로 좀 나오실 겁니다. 그다음에 요 체크박스 아래쪽에 보면 두 개가 좀 별개로 체크박스가 또 있는데 요거는 검색 옵션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저희는 이 첫 번째 옵션만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다음에 검색 옵션을 지나고 나면은 엔트리 텀즈라는 소제목이 있는데 이 엔트리 텀즈에 있는 용어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알코올리즘과 유사한 개념을 가진 일반적인 용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트리 텀즈에 나오는 것들은 이 통제어는 이런 식의 자연어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의미상으로 알고 있던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용어가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용어, 이 내가 선정한 이 통제어가 잘 맞는 거구나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C 올소는 유사 메시 키워드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혹시나 알코올리즘과 유사한 내용들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라고 추천해주는 기능이 되겠고 시소러스는 알코올리즘의 용어를 트리 형태로 계층화 시켜놨습니다. ICD 분류처럼 이렇게 계층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트리 형식의 용어 계층 구조는 생리학, 보건, 간호 분야에서 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요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이쪽 분야는 여기 쉽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다양한 검색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메시 통제를 알았어요. 그럼 메시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를 좀 보고 싶으시면은 이 펀메드 서치 빌더로 활용하시면 좀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메시 브라우저에서 알코올리즘이 지금 검색이 되어 있으신 상태실 거고, 펀메드의 검색 탭 따로 있으시죠? 펀메드 검색 탭이 따로 있으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메시 검색, 메시 키워드로 검색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대부분 이렇게 하시면 좀 편합니다. 먼저 내가 알고 있는 용어를 찾아서 매칭된 통제어를 확인을 하시고, 개념적인 정의와 엔트리 텀을 보시고서는 그래, 이게 내가 원하던 키워드야 라는 게 확정이 되면은 우측에 보시면 펀메드 서치 빌더라는 게 있습니다. 펀메드 서치 빌더가 있고요. 그 바로 아래 네모 박스에 있는데 네모 박스 안에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그냥 내가 입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 그냥 메모장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가 입력도 하고 편집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아래에 있는 Add to Search Builder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Add to Search Builder를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지금처럼 알코올리즘 메쉬라는 용어가 바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아까 전에 없었던 용어가 Add to Search Builder를 누르시면은 키워드와 함께 가까로 메시가 붙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까로 메시는 내가 입력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상태로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복사해 버리신 다음에 펀메드에 오셔서 그대로 우클릭 하셔서 붙여넣기 하시고 그대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통제어 검색이 완료가 된 거예요. 82,139건. 자, 82,139건은 무조건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문헌만 있습니다. 메시 인덱서가 읽고서 알코올리즘을 색인해 놓은 82,139개만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알코올리즘 논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렇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는 통제어 검색을 하실 때 나는 알코올 어딕션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용어를 메시로 검색할 거예요 라고 알코올 어딕션 가까로 메시? 이건 검색이 안 됩니다. 네. 이건 검색해도 안 나와요. 왜 메시 검색이 왜 안 되지? 결과가 없는 건가?가 아니라 얘는 메시 용어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메시라는 이 가까로 태그를 쓰려면은 무조건 여기서 확인을 하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칭된 용어만 메시 태그를 쓸 수가 있어요. 이것만 주의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알코올리즘이 매칭되는 메시 통제어를 찾았어요. 그러면은 이 알코올리즘 이렇게만 검색하면 메시 검색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검색해 볼까요? 아까 메시로 검색할 때 82,000건이었죠. 지금 그냥 검색하면 19만 6천 건. 네, 두 배가 훨씬 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에 19만 6천 건은 알코올리즘과는 연관성 없는 문헌이 무진장 많이 묻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 통제를 통해서 명확하게 그 눈먼을 타겟팅해서 검색을 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라는 태그를 쓰는 방법, 이 서치 빌더 쓰는 방법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알코올리즘 가까로 메쉬라고 검색을 해야지만 통제어 검색이 완료가 되게끔 돼 있어서 내가 메쉬 브라우저에서 검색한 키워드로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가까로 메쉬까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앞쪽의 키워드는 반드시 메쉬 브라우저에서 확인해야 된다.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아티클의 타이틀이나 초록에는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는 아예 안 나타나요.
알코올리즘 용어가 타이틀과 초록에 있어서 검색되는 게 아니라 이 논문의 끝에 있는 메시텀즈라는 항목에 알코올리즘이라는 게 박혀 있어요. 이 세 기너들이 박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이 세 기너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 전에 검색했던 결과 중에서 알코올리즘 가까로 메시로 검색한 결과에서 제가 아무 아티클 하나 들어가 볼게요. 이 아티클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이 아티클을 메시인데서 다 읽은 겁니다. 예, 본문까지 다 읽어요. 그 다음에 이 논문의 내용을 쭉 보고 나서 이 논문의 펀메이드의 가장 아래쪽에 메시텀즈라는 항목을 만들어 둡니다. 여기까지 이제 잘 안 내려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제 대부분 초록 정보까지 이렇게 보시고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더 내려가면은 이렇게 메시 텀즈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메시 색인가가 이 논문을 읽고 여기에 관련된 용어들을 새긴 해놓은 겁니다. 이 논문은 성인을 대상으로 여성과 남성도 대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중년도 대상을 했고, 스웨덴에서 된 연구인가 봐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CBT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알코올리즘의 CBT를 했나 봐요. 이런 식으로 이 메시텀을 통해서 이 논문의 대략적인 정보들도 알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알코올리즘 가까로 메시라고 아까 전에 검색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코올리즘이라고 되어 있는 요 세 기너를 찾은 거예요. 요거. 타이트가 초록에 있는 알코올리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요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찾았으니까 이 논문은 무조건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논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100% 매칭을 시켜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사용하면은 이런 장점들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이 뭐냐면은 앞전에 설명드린 시소로스입니다. 그 통제어들을 트리 형태의 구조로 만들어 놨다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가 될 것 같아요. 다이아베티스의 트리 구조를 한번 일단 먼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에 들어가서 트리거를 구조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트리 구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위에서부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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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고 있구나. 그리고 이 트리 구조에는 마우스로 오버하면 마우스 커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용어로 또 넘어갈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는 뭐 1형 당뇨, 2형 당뇨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명칭들의 당뇨와 관련된 개념들이 하위 개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로 검색을 제가 에디터 서치 빌더를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 키워드를 갖고 와서 이걸로 검색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 54만 건 정도 나오는데 이 54만 건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교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1형 당뇨 결과도 포함이 돼서 나타납니다. 1형 당뇨도 그냥 당뇨병 하위 개념 그냥 나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가까로 메시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메시텀즈 항목에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만 있는 것만 나와야 되는데 타입 1이 같이 나왔어요. 왜 그러죠? 여기 때문에 그래요. 트리 구조에서 해당 키워드의 아래에 있는 것까지 다 싸그리 모아서 한 번에 검색해 줍니다. 네, 이게 트리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 트리 구조가 없으면은 다이아베트 멜리투스 세 기너로 내가 검색하고 타입 1도 따로 해야 되고 타입 2도 따로 해야 되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트리 구조상 이 상위어로 검색을 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하이어들을 다 포함해서 한 번에 검색을 해주는 기능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위 키워드로 검색을 하게 되면 하이어를 모두 포함해서 검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상위 키워드로 검색해서 하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메시를 검색을 하시고 나서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될 거는 트리 구조상을 보시고 내가 이걸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아래 것들이 다 같이 검색되겠구나라는 걸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알코올리즘 같은 경우는요. 트리고즈를 한번 보게 되면은 가장 밑이에요. 알코올리즘 키워드가. 그래서 더 아래로 끌고 나올 건 없어요. 근데 그 바로 위에 있는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소저즈를 클릭을 해봐서 트리고즈를 보게 되면은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소저즈는 그 아래로 알코올리즘을 포함해서 여기 알코올리즘 포함해서 그의 다른 용어들까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소저를 하게 되면 알코올리즘 포함한 다른 용어들까지 다 같이 검색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검색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검색 옵션 한번 해볼 건데, 검색 옵션은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검색 옵션 언제 쓰실 수 있냐면, 바로 이런 경우를 써요. 아까 알코올리즘이라는 메시텀으로 검색할 때 8만 1000건 정도 나왔었죠. 근데 그것도 좀 많아요.
그래서 8만 건도 좀 많으니까 좀 더 포커싱을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알코올리즘으로 검색된 이 메시 브라우저에서 서브 헤딩을 지나서 아래쪽에 옵션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있는 리스트리트 메시 메이저 토픽 이거를 체크를 해줍니다.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리스트리트 메시 메이저 토픽을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에디터 서치 빌드 동일하게 눌러주시게 되면 검색 태그가 MAJR이라는 걸로 잡히게 됩니다. MAJR로 잡혀요. 아까는 메시였는데 그쵸? 그럼 요걸 그대로 카피해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검색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요때는 6만 1000건 나옵니다. 6만 1000건. 아까 8만 1000건 사 2만 건 정도 사라졌죠? 그럼 이 사라진 2만 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의 아티클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 메시텀의 가장 우측에 별표가 찍혀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별표. 지금 보시면 메시텀이 10개가 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메시텀은 하나의 아티클에 뭐 적게는 3개, 뭐 많게는 15개, 18개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텀은 하나의 논문마다 그 들어가는 양이 좀 이렇게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용어가 많은 경우에 그러면 이 논문에서 주요하게 다룬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인터넷을 베이스로 한 인터베이션 했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스웨덴에서 했다. 그런 거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알코올리즘과 관련돼서 CBT를 시행을 했고 모티베이셔널 인터뷰잉과 프라이머리 헬스케어 파트에서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이 논문의 가장 대표는 중심 키워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 키워드는 별표를 찍어주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메이저 토픽이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있던 것처럼 리스트리트 메시 메이저 토픽, 메이저 토픽으로 제한한다라는 옵션을 킨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태그가 MAJR로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환에 있던 것처럼 이걸 체크를 해주고 MAJR로 하시게 되면은 별표가 찍혀져 있는 메시텀들로 박혀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8만 1000건보다 2만 건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사라진 2만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알코올리즘이 새기는 되어 있지만 그렇게 그 논문에서 내용상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이 있었고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쓱 지나가는 내용 중 하나가 됐었겠죠. 자, 그 다음에 부표모. 아까 전에 체크박스 많았던 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 체크박스 많았던 부분은 특정 주제로 그룹화를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개념을 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메시 메이저 토픽 체크박스를 해제를 해두고요. 해제를 해두고, 네, 서치 빌더 지어준 다음에, 나는 알코올리즘과 관련한 진단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 라고 하게 되면은 진단과 관련된 키워드를 체크를 해주게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Add to Search 빌더 누르게 되면은 다이아그노스가 지금 다이아그노스틱 이미징 했거든요. 그때만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왔어요. 뭔가 복잡하죠. 근데 이걸 그대로 한번 카피를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뭔가 길게 복잡하지만 이 상태로 서치를 해보게 되면은 9,200건으로 확 줄어듭니다. 음. 그러니까 요 아티클 중에 하나를 한번 들어서 왜 9,200건밖에 안 나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알코올리즘하고 슬러시 다이아그노시스라고 되어 있는 논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알코올리즘과 관련돼서 그냥 기본적으로 모든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겠지만 그 안에서 조금씩 세분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 세분화를 어떻게 시켜놨다? 이렇게 체크박스에 있는 내용 정도로 세분화를 시켜놨습니다. 이 체크박스의 개수는 내가 검색한 메시 통제어에 따라서 개수가 줄어들 때도 있고 더 많아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그때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아까랑 좀 비슷해서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경우는 없죠? 예. 서브 헤딩 아예 없죠? 제시를 안 해줍니다. 예.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해요. 그래서 서브 헤딩은 무조건 다 동일하게 있는 건 아니고 용어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 용어에서 특정하게 색인을 더 줄 수 있는 것들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을 체크를 해서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더 이렇게 딱 맞춰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확 하고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확인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건 뭐가 있냐면은 요 아래쪽에 URL이 있으실 거예요. 예, 교환 파일에 URL이 있는데 요걸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메시 qualifiers with scope note라고 제가 이렇게 그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냥 구글에다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는데 이게 검색하는 클릭하시면 되겠죠?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각각의 용어별로, 서브헤딩별로 어떠한 개념일 때 씁니다라는 걸 정의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읽어보셔서 쓰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나는 그냥 다이어트 세라피라고 해야지. 근데 이게 뭐, 어떤 개념인지 그냥 이게 한 단어로는 확인이 어렵잖아요. 여기 오셔서 다이어트 세라피는 요럴 때 씁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좀 알고 있으면은 아, 이렇구나라는 거를 좀 기억하고 쓰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누락하는 거는 좀 적게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메시 브라우저에서 또 확인하실 게 서플리먼터리 컨셉 레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메시는 1년에 한 번씩 갱신이 돼요. 이게 통제된 용어집이기 때문에 매 1년에 한 번씩만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24년 12월에 이제 갱신이 끝나서 이제 지금 현재 25년 메시가 적용이 돼 있는 상태예요. 갱신할 때는 용어가 뭐 합쳐지기도 하고 분화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이다 보니까 그 1년 기간 중에 갑작스레 생기는 케미컬이나 뭐 디지즈나 이런 것들을 또 세균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균으로 필요합니다. 급하게 이 문헌들을 검색을 해내야 되니까요. 그게 대표적인 코비드-19 때 그랬어요. 11월 달에 팡하고 등장하면서 논문이 팡팡팡 등장하는데 이걸 검색할 수 있는 통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서플리먼터리 컨셉으로 들어왔어요. 코비드-19이. 예, 그러다가 그 다음 해에 바로 메시로 다시 바뀌게 됐죠.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비주얼 스노 신드롬 같은 경우는 서플리먼터리 컨셉으로 여기 보시면은 2023년도에 들어왔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아직까지는 계속 서플리먼터리 컨셉으로 남아 있어요. 즉 이렇게 통제어로 바꿀 만할 정도로 용어가 색인된 용어가 많지 않거나 논문이 많지 않거나 유사한 개념들이 많지 않으면 그냥 서플리먼터리 컨셉으로 냅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 대부분이 뭐 단백질이나 물질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아까 다이아베티스 검색했을 때 검색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103건. 이렇게 많은 경우들이 대부분이 서플리먼터리 컨셉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제가 이 검색 결과 103개의 검색 결과 이제 5페이지 넘어왔는데 뒤에 보시면 서플리먼터리 컨셉, 서플리먼터리 컨셉, 서플리먼터리 컨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프로틴 경우들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러면 이 용어들은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해당되는 용어를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은 트리 구조가 없습니다. 서플리먼터리 컨셉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명들을 그냥 박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들어왔을지라도 그냥 그 상태로 남아있는 거고 이런 물질은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에듀 서치 빌더 누르신 다음에 그대로 카피하셔서 펌메드에서 검색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용어는 검색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네,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티클의 가장 하단에 가게 되면은 메시텀즈라는 항목에 집어넣지 않고요. 요 더 아래 가게 되면은 substance라는 곳에 물질 명도로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플리먼트 컨셉은 이 substance라는 항목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검색이 되게끔 해주고 있어요. 이런 용도로 쓴다. 그래서 서플리먼트의 컨셉이 나타나도 당황하지 마시고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내가 찾는 용어라고 하신다고 하면.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반적인 자연어로 쓰는 검색은 확장성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전에 설명드린 펌메드가 열심히 분석을 해서 결과를 보여줍니다. 지금 보이신 것처럼 아트리아 피브릴레이션 그냥 이렇게 검색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을 해버려요. 그래서 자동으로 변환을 해서 열심히 분석을 해서 결과를 갖다 주다 보니까 11만 건 이렇게 줍니다. 이거는 연관성 없는 문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연관성 없는 문헌들을 막 눈으로 보는데 시간을 소모하기 싫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정확도 있게 색인가가 리뷰한 논문들만 검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가까로 메시 이게 이제 통제어거든요. 통제어에 가까로 메시라면은 7만 4천 건으로 확 줄어듭니다. 이것도 좀 많다? 메이저로 줄여주시게 되면은 6만 4천 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까로를 달게 되면은 트랜슬레이션을 하지 않아요. 그럼 이 트랜슬레이션 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 싶으면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은 아까 우리가 펌메드 검색을 했던 검색에서 이 검색창 바로 아래 보시면 어드밴스 버튼이 있습니다. 어드밴스 버튼 클릭할게요. 어드밴스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까지 제가 검색한 히스토리가 딱 이렇게 등장하게 돼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서치 넘버와 디테일이라는 거에 꺽쇠 기호가 있는데 이 꺽쇠 기호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얘가 트랜슬레이션 했는지 안 했는지 보여줍니다. 앞전에 알코올리즘이라고 제가 그냥 한 단어 넣은 거 있거든요. 이 경우는 트랜슬레이션 해버려요. 이렇게 열심히 찾습니다. 음. 이것도 혹시 필요하지 않으실까?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엄청 많이 보여줘. 그 19만 건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알코올리즘 각가로 메이저로 했을 때는 6만 1000건.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딱 배우셨으니까, 그럼 이제 나는 이제 통제어로 검색하면 되겠구나. 통제어로만 보면 되겠어. 이렇게 하시면 좀 위험해요. 왜냐면은, 선생님들이 내가 해당 분야를 막 이해하시는 파트 단계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해당되는 분야의 최신 문헌들까지 보시려면은 자연어 검색도 좀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아티클이 온라인상에 출간이 되고 나면은 이제 펀메드에 색인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펀메드에 색인된 다음에 메시 인덱서들이 이 논문들을 읽습니다. 읽는 기간들이 좀 있고요. 그거를 읽고 나서 뭐 이게 뭐 몇 주가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몇 달이 걸리든지 간에 이 색인이 완료될 때까지는 색인이 완료되면 통저로 검색이 돼요. 근데 색인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통저가 없기 때문에 검색이 안 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이런 EPUB 어웨이드 오브 프린트 문헌들이 그런데 요거 보여드리게 되면 어떤 경우냐면은 아까 이 경우에요. 알코올리즘 그냥 이렇게 자연어로 그냥 틱하고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결과가 많았는데 이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이 첫 번째 아티클이 온라인 어헤드 오브 프린트라고 이렇게 딱 박혀 있어요. 펀메드에 온라인 어헤드 오브 프린트라 박혀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 해당되는 저널에서 나올 거긴 한데 먼저 온라인상에 공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언제 권호 정보 페이지를 받아 나올지는 몰라요. 그건 이제 편집장들이 결정하는 사항들이 되겠고, 그게 결정이 되면 이제 이 정보가 바뀔 겁니다. 온라인 어드 프린트가 빠지고, 권호 페이지 정보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권과 호 페이지 정보가 없습니다. 이 아티클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끝이에요. 이거 뭔가 허전하죠? 이제는 초록이 끝났는데 밑에 더 정보가 없다? 이 메시점이 없어요. 온라인 어드 프린트는 아직 메시 인덱서들이 읽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색인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색인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최신 문헌들을 검색하겠다라고 하면 자연어 검색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어는 그냥 아까처럼 알코올리즘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위험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레이저 설저리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레이저 설저리 이렇게 그냥 집어넣게 되면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펀맨에 열심히 트랜슬레이션 합니다. 이 트랜슬레이션 할 때 어떤 작업까지 하냐면은 레이저 설저리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경우도 검색을 하지만 레이저가 초록에 처음에 나오고 설저리가 초록의 끝에 나와도 검색 결과로 보여줍니다. 혹시 이것도 필요할까봐. 네. 그래서 이 레이저 엔드 설저리로 검색을 해버리기 때문에 결과가 13만 건 이렇게 나와버리게 돼요.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제한을 잡아줘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레이저 설저리라는 단어는 딱 붙어 있는 거를 원해요. 그러면은 그 구문을 검색하게끔 두 개의 단어를 하나로 묶어서 검색하게끔 하려면은 쌍따옴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옴표를 앞뒤로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자동으로 트랜슬레이션하는 기능을 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 설저리 앞에 따옴표 주고 해주게 되면은 레이저 설저리 이렇게만 하고 딱 끝납니다. 그리고 4,700건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요거가 또 다른 점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올 필드에서 검색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필드를 지정 안 해주면, 그러니까 태그로 어디를 검색해라고 지정 안 해주면은 전체 필드를 검색하게 돼요. 전체 필드란 어디일까요? 논문의 제목, 초록, 어필레이션 등등 모든 정보를 다 검색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연관성 없는 게 좀 나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검색력을 어디로 지정하면 좋을까? 이 해당된 키워드가 논문의 제목과 초록에 등장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연관성이 높을 거예요. 그쵸? 어필리에이션 등장하는 게 높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단어를 논문의 제목과 초록에서만 찾아줘라고 할 수 있는 태그가 가까로 타이틀 슬러시 앱스트랙 가까로 닫고예요. 근데 너무 길죠. 그래서 가까로 TIAB라는 형식으로 써도 동일하게 기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따옴표로 잡아주시고 가까로 TIAB로 하게 되면은 이 레이저 설저리라는 딱 붙여진 구문을 타이틀과 초록에서만 찾았기 때문에 3,900건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가요. 한 600건 정도 빠져나갑니다. 600건 아니죠. 예. 800건 정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800건 빠져나간 것들은 아마 뭐 어필리에이션이나 다른 곳에 레이저 서저리가 있기 때문에 등장했던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이 컴팩트하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구문 검색 다운표는 네이버나 구글도 동일하게 써요. 거의 대부분 데이터베이스들이 이 다운표 쓰고 있고, 필드를 제한하는 방식은 DB마다 좀 다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좀 달라요. 근데 펀메드는 이런 방식으로 쓰고 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걸 다 종합을 해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갖고 온 기사는 웹과 스마트폰 앱이 알코올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연구에 대해서 기사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음주량 피드백 그룹이 음주량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앱으로 제공을 했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쭉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뭐 대부분 이런 기사 나왔으면은 뭐 스마트폰 앱으로 알코올 의존증이 낮아졌구나 이렇게 이제 결과 나왔겠죠. 그래서 스마트폰 앱이 음주량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시사를 한대요. 다만 어떤 구체적인 기능이 음주량을 변화시키는지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데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기존의 선행 연구 자료를 쫙 탐색을 하고 그 연구들에서 밝혀주는 뭐 결론의 제한점들을 확인을 해서 이걸로 내가 추가 후속 연구를 진행하면 되겠구나. 기존 연구를 좀 더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죠? 기존의 선행 연구 자료들을 다 탐색을 해서 확인하고 중복된 연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작업들을 거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기사를 보고 이런 내용들의 논문을 하나 찾아서 펀메드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죠? 그냥 그 키워드 그대로 넣습니다. 알코올 유즈 디소저즈 모바일 앱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겠죠. 알코올 의존증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했다. 204건 나왔습니다. 이게 딱 맞는 결과일까요? 기존에는 아마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까지는 이렇게 쭉 집어넣고 204건 나왔으면은 1페이지부터 베스트 매치로 놓고 쭉 보면서 보다가 연관성 있는 게 한 몇 개 나왔다? 그러면 거기까지 딱 잘라서 보고 끝.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연관성 없는 검색 결과를 보는 시간도 지나가게 되고요. 내가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누락되는 연구들이 분명히 발생한다. 여기서는. 못 본 논문 되게 많을 거예요. 알코올 어딕션, 알코올 어뷰즈, 이런 용어들, 알코올리즘 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누락된 연구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204건은 내가 타겟팅하고자 했던 연구 주제에서 불필요한 게 이만큼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만큼 빠졌어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고민해야 됩니다. 204건이 정말 빠졌어요? 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봤어요. 204건을 처음에 1페이지에서 조금 넘어가니까 이게 지금 요 논문이 나왔는데 알코올 중독 환자랑 아무런 관련 없는 논문입니다, 이거. 예, 그냥 알코올이라는 용어가 등장해서 등장하는 논문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러시아 알코올 리서치 콜라보레이션 이런 기관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검색과 관련된 뭐 이제 책 자료, 논문 자료, 뭐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 다 뒤져보게 되면은 체계적인 단계들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들을 요약을 해보게 되면은 한 6단계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연구 주제를 구체화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검색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선정하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키워드를 선정하는데 통제와 자연으로 선정합니다. 그럼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검색 전략에 따라 검색을 수행하고 이 검색이 수행했을 때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오류가 있을 때는 재검색을 통해서 오류를 복구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주제 구체화 단계입니다. 연구 주제 구체화라는 거는 내가 연구 계획서나 프로토콜의 작성을 쭉 하는 이런 작업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검색과 관련된 키워드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주요한 키워드들을 막 이렇게 정리를 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빠져나가야 될 키워드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들이냐? 너무 일반적인 용어, impact, process, outcome, intervention 이런 용어는 다 검색을 빼야 됩니다.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검색 결과 너무 많이 갖고 와요. 그다음 두 번째, 세부적인 용어는 제외해야 됩니다. 45세, 뭐 5mg, 10mg 주사 약의 차이, 그다음에 3일, 7일 이런 것들 이렇게 숫자로 세부적인 것들은 다 제외해야 됩니다. 지금 요 신문 기사에는 21세 평균 연령 21세인 여대생이 대부분인 이런 게 돼 있어요. 이런 거 안 넣습니다. 검색에 넣으면 다 에러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 안 넣게 되고 이런 경우는 그냥 성인 그냥 성인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 이에 더 포커싱을 주면은 검색 결과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키워드를 뽑아봐도 결국 여기서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 알코올 중독인 또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스마트폰 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만 싹 뽑아내서 검색을 진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키워드 더 추가하게 되면은 검색은 더 결과가 좁아지게 되고 연관성 있는 게
다 떨어져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럼 알코올 중독과 스마트폰 앱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제가 선정을 했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한테 명령을 줘야 되잖아요. 이걸로 검색해줘. AI한테는 이제 프롬프트를 쭉 작성하게끔 돼 있지만 지금 현 세대에 있는 모든 검색 데이터베이스들, 펀메드를 포함한 뭐 구글이든 네이버든 모든 학술 데이터베이스들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은 다 불리한 연산자로 사람과 소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큼 명확하게 사람의 의사를 기계한테 표현하는 방식이 없어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예. 그래서 이 불리한 연산자는 and, or, not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and는 대부분 두 가지의 개념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을 검색할 때, 네, or 같은 경우는 동일한 개념들을 검색을 해낼 때 or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이제 전략이 조금 서 있게 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선정해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선정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서지정보원 데이터베이스에서 참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이미 써보셨던 뭐 클리니컬 키라던가 사이언스트라이트, 뭐 프로캐스트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풀테스트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원문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서지 정보를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검색을 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은 내 주제 분야에 맞는 서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선정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펀메드 있죠. 그다음에 펀메드랑 굉장히 유사한 EM베이스도 있습니다. 네, 간호학 분야의 간호학 주제로만 포커싱되는 CNR, 심리학 정신과학으로 포커싱된 사이키인포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특정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는 서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 구글 이런 경우들이 전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포커싱을 맞출지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 선정을 하시고 다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만 검색하면은 대부분은 누락된 게 생겨요. 펀메드는 미국 국립과학도서관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국립 쪽 데이터가 좀 더 확실히 좀 더 많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EMBase라는 유럽 쪽의 데이터를도 같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검색해서 교집합 부분은 이제 중복을 제거하고 각자 고유한 정보들을 또 보존해서 그걸 통해서 바이어스를 최소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요. 또는 뭐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프스처럼 전주제 분야 다루는 걸 아예 그냥 아예 한 번에 같이 해서 펀메드랑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이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런 식으로 내 주제 분야 알맞는 서지 정보를 채택을 하고 난 다음에 검색을 하면은 검색된 결과 내 원문을 풀테스트 데이터베이스에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업투데이트나 다이아메드나 뭐 마이크로메딕스처럼 이런 특정 주제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는 이 풀테스트 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리뷰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지 정보를 검색해서 풀테스트 데이터베이스에서 PDF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키워드를 선정해야 되는데 키워드 선정은 앞전에 계속 이제 두 번째 단계 설명을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통제어 자연어로 선정을 해두시면 됩니다. 통제어는 정확하게 해당되는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연어는 최신 문헌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선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부분들은 알코올리즘 각가로 매시를 아까 선정을 했죠. 그 다음에 관련된 자연어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현장에서 쓰는 거, 논문에서 보이는 거, 책에서 보이는 거, 인터넷에서 보이는 거 다 쓰는 겁니다. 다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라고 붙여놓은 이유는 최신 문헌 누락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면은 최대한 많이 자연어로 나열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나열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전체가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OR로 묶어주는 작업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에 좌측에 있는 원처럼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OR로 묶어놓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세요. 통제와 자연어를 다 섞어서.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작업들이 이제 완료가 되면 실제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검색은 어드밴스 서치에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악전에 우리가 펀메드에서 계속 검색을 했는데 이 검색창 바로 아래 있는 어드밴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드밴스 들어갈게요. 어드밴스를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 지금 히스토리가 좀 쌓여 있을 거예요. 저처럼. 여기에 히스토리가 쌓여 있으면 지금부터 하는 게 이제 단계적으로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테이블의 가장 우측 상단에 딜리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리 테이블의 우측 상단 딜리트 눌러서 컨펌 해주시면은 히스토리가 깔끔하게 다 지워져요. 자,
자, 히스토리를 지어주시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어드밴스 서치는 상단이 빌더라고 되어 있게끔 되어 있고 아래쪽이 히스토리예요. 그래서 빌더는 내가 검색식을 집어넣는 공간이고요. 지금 검색을 집어넣고 나면 아래쪽에 검색이 수행된 게 히스토리로 쌓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더에서 히스토리를 계속해서 축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페이지, 교환에 나오는 요 페이지부터 해서 제가 순서대로 천천히 해볼 테니까 선생님도 똑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은 어떤 작업이냐면은 요 작업을 할 거예요. 요 벤 다이어그램을 실제로 펌메이드에다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요 개념을 미리 수립된 전략을 짜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이신 것처럼 빨간색인 통제어 먼저 하고 파란색인 자연어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우선 펌메드에서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벤 다이어그램 하나를 만들 건데 여기서 통제어를 검색하려면은 아까 메시 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하면 되겠죠. 우리는 이미 이 해당되는 통제어로 선정을 해놨기 때문에 뭐 새로 다시 이거 확인할 필요는 없으시고 알코올리즘이라는 결과에서 에듀터 서치 빌드 합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알코올리즘에서 에듀터 서치 빌드 누르시고 아까와 동일하게 이거 카피하셔야 되겠죠? 네, 카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 서치 빌더로 오셔서 빌더에 보면 두 개의 검색 칸이 있는데 위에는 내가 새로 이렇게 태그를 만들어 줄 때 쓰는 공간이고요. 지금처럼 태그가 다 입혀져 있는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쿼리 박스에다가 그냥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이 쿼리 박스에 붙여 넣으시면 이렇게 생성이 될 거예요. 알코올리즘 각가로 메시가 완료가 됐으면은 우측에 있는 서치 버튼 누르면은 펌메드 검색이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최종 검색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꺽쇠 기호에다 마우스를 올려보시면은 Add to History라는 버튼이 등장합니다. Add to History를 클릭을 할게요. 82,139건이라는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정확한 검색이 완료가 됐어요. 자, 요거까지는 일단 통지요. 그 다음에 이제 최신 문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연어 검색을 해야 되는데, 자연어를 넣을 때는 우선적으로 저는 요 메시로 쓴 용어를 한 번 더 넣습니다. 메시로 쓴 용어를 꼭 한 번 더 넣어줘요. 왜냐면 메시 통제어로 쓴 경우도 있지만 이게 자연어로 알코올리즘만 쓴 논문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꼭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두고 OR은 대문자로 입력하는 걸 권장을 드려요. 데이터베이스에 OR을 소문자로 입력을 해도 인식은 하는 편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모든 데이터베이스 대부분 대문자로 들어온 OR는 불리한 연산자구나라고 바로 인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하나 더 두시고 따옴표를 잡아주신 다음에 관련된 자연어들을 집어넣으시면 되세요. 관련된 자연어 어디 있죠? 여기 아까 전에 엔트리 텀즈가 이런 용어들을 쓴다고 자연어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용어들을 쓰셔도 되시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용어들을 다 넣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도치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어디시전, 컴마, 알코올 이런 건 안 쓰셔도 되세요. 이렇게 도치된 형태로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알코올 어디션 뭐 이런 용어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넣어줍니다. 물론 이제 더 집어넣으면 좋은데 지금은 실습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두 개만 넣도록 할게요. 일단 나중에 혹시 더 하시게 되면 더 집어넣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게 되면 올필드라고 잡혀져 있을 거예요. 올필드. 올필드 다 안 하기로 했죠? 저희는 클릭하셔서 다양한 필드들 중에서 쭉 아래로 가시면 가장 아래에서 세 번째 타이틀 앱스트랙이라고 있습니다. 타이틀 앱스트랙으로 해주셔서 우리는 논문의 제목과 초록에 이 단어가 등장하는 것만 할 거예요. 올필드는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애드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내가 입력한 키워드들 옆에 각가로 타이틀 앱스트랙이 자동으로 다 입혀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어가 10개면 10개가 자동으로 다 입혀질 거예요. 그래서 이 빌더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빌더 쓰면은 타이틀 앱스트랙을 내가 다 손으로 안 써도 되세요. 이 상태에서 Add to History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최신 문헌을 놓치지 않는 자연어 검색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겠죠? 혹시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줌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확인해 드릴게요. 아니면 뭐 여기를 다시 해달라 뭐 이런 것들도 다 요청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통제와 자연어가 완료가 됐으면은 앞전에 보여드렸던 벤 다이어그램 1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때는 이 검색한 키워드를 여기다 다시 다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고 요 앞쪽에 있는 히스토리의 샵 넘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샵 1 이렇게 입력하면은 여기 알코올리즘 메시라고 입력한 게 그냥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OR
네, 동일한 계정일 때 5R로 잡아줘야 되겠죠? 샵 2 하면은 자연어 넣은 거 쭉 10개여도 한 번에 싹 들어가는 겁니다. 이 상태로 샵 1, 5R, 샵 2 한 다음에 add twist를 해주시게 되면 지금은 일단 93,000건 이렇게 하면은 명확한 그 알고리즘과 최신 문헌까지 다 포함한 전체가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의 대상군을 잡아놨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인터베이션과 관련된 스마트폰 앱과 관련된 거를 차근차근 또 집어넣어서 검색을 해줘야 됩니다. 이 벤다이그램 또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작업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교환에 있는 것처럼 여기 4번, 5번, 6번을 완성을 시켜주시면 되세요. 4, 5, 6을 완성을 시켜주시고, 마지막 최종은 샵 7번처럼 이 3번의 큰 덩어리와 6번의 큰 덩어리를 같이 엔드로 조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파란색 점선에 있는 모바일 앱 세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한번 저도 만들 테니까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메시 브라우저에서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모바일 앱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메시 브라우저에서 이제 확인해야 되죠, 통제어를. 자, 모바일 앱이라고 했다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즈라고 등장하고 있고, 아래쪽에 엔트리 텀들을 보니까 뭐 모바일 앱,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이게 저희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펌메 서치 빌드는 알고리즘 메시는 일단 지워주고, 그 상태에서 Add to Search 빌더 누르시게 되면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즈 가까로 메시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아까 동일하게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어드밴스 서치로 오신 다음에 위쪽이 아니라 쿼리박스에 집어넣어야 되죠. 쿼리박스에 집어넣는 이유는 태그가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Add Twist를 눌러주신다. 그러면은 14,236건 이렇게 등장하게 될 거예요. 지금 저랑 개수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검색식이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어로 넣어줘야 되는데, 자연어는 아까 제가 메시로 쓴 용어를 꼭 한번 넣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복수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단수형도 집어넣고 싶어요. 그래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즈까지 이렇게 두 가지를 잡아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태그는 타이틀 앱스로 고정이 되어 있네요. 물론 여기는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더 집어넣을 수 있으면 좋아요. 엔트리 텀에서 뭐 모바일 앱 이런 게 보인다라고 하면은 또 갖고 와서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그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쭉 집어넣은 상태에서 애드 버튼 누르시게 되면 아까 동일하게 타이틀 앱스트랙이 다 잡히게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애드 트위스트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샵 5번으로 최신 문헌을 놓치지 않고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과 5번 동일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앞전과 동일하게 샵 4와 샵 5를 5R로 잡아주시게 되면은 하나의 커다란 모바일 앱과 관련된 검색이 완료가 됩니다. 샵 6번으로 등장하게 돼요. 2만 건 정도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봐야 될 건 어떤 거였죠? 앞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요거였죠. 이렇게 두 가지의 엔드 조합 부분을 보기로 했으니까 엔드 조합을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또 갖고 옵니다. 샵 3번과 엔드 6번이 이렇게 조합이 돼야 돼요. 에드 트위스트를 하시게 되면은 63건으로 컴팩트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과가 끝나게 되면은 63이라는 숫자를 누르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검색된 결과들을 쭉 보실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가 이제 체계적인 검색의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값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앞전에 우리가 봤었던 그냥 알코올 디소즈 모바일 앱 이렇게 단순한 검색은 204건이 나왔는데 체계적으로 검색했을 때 지금 교환에 있는 예시 같은 경우는 84건으로 줄었어요. 지금 84건 나오면은 이제 자연어 더 많이 넣어서 그래요. 저보다. 지금 제가 했던 것보다. 그래서 204건에서 84건을 확 줄었으니까 한 120건 정도는 안 봐도 되는 문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누락됐던 것들 중에서 재현된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20건만 딱 준 게 아니라 더 많이 줄고 검색이 안 됐던 게 추가로 포함됐고 그래서 84가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줄어들어서 더 컴팩트하구나. 좋네라고까지 확인을 하시는데 뭐 이 정도 숫자는 그냥 내가 그냥 드래그하면서 읽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왜 안 되는지는 다 이해는 되셨을 거고,
이것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줄어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은 주제가 이래서 이렇게 좀 내용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줄지 않았지만은 엄청나게 갑자기 쫙 하고 컴팩트하게 맞출 때가 있고요. 또는 검색계가 거의 없었는데 늘어날 때도 있어요. 체계적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내가 검색할 때 없었는데 검색해보니 체계적으로 검색하니까 결과가 늘어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그리고 검색된 결과 내에서는 이제 내가 뭔가 필터링 할 수 있어요. 자체 있는 필터를 통해서 뭐 리뷰 논문만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체크하셔서 보실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전에 앞에 설명드렸던 펌메드를 쓰실 때는 도서 홈페이지에 꼭 로그인하셔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 풀테스트 파인더 때문에 그런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 자,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검색을 한 논문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 들어가시게 되면은 지금 요 논문 자체를 원문을 읽고 싶어요. 그러면 원문을 읽고자 할 때는 대부분 우측에 있는 풀 테스트 링크스를 보게 됩니다. 근데 아이콘이 지금 두 개가 떠 있어요. 근데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지 않으면은 이 Find It이라는 버튼은 생성이 안 됩니다. 이 버튼은 도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고 펌메드를 검색했을 때만 이 Find It이라는 버튼이 붙어 나와요. 이거는 모든 검색기가 붙어 나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풀 텍스트 파인더라는 화면으로 탭이 활성화해서 넘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이게 풀 텍스트 파인더라고 되어 있는 이 탭에서 보시면 풀 텍스트라고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논문 보는 그 페이지로 이동하면서 PDF 원문을 보시거나 다운로드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위에 링크는 펀메드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원문이 안 열리고 구매하세요 페이지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경우들은 이 아래에 있는 링크를 타고 넘어가셔야지만 이렇게 풀텍스트 PDF를 보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성인교육 도서관 이렇게 박혀 나오죠. 네. 요거는 이렇게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셔야지만 Access Provided by 하면서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도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고 하셔야지만 이렇게 풀텍스트 파인더를 만나실 수 있다. 그리고 풀텍스트 파인더는 무조건 원문 제공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보는 것들 전 세계 모든 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경우들은 원문 복사라는 걸 신청할 수 있는데 요거는 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게 되고 인쇄본 형태로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서 필요하실 경우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로 펀메드의 검색 결과에서는 Similar Articles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펀메드의 검색 결과에서 보시되면은 아까 타이틀과 초록이 끝난 부분에 바로 초록 끝난 다음에 similar articles라는 게 등장할 거예요.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 제가 검색한 논문이 있죠. 해당되는 검색한 논문에 대해서 메시텀을 분석을 합니다. 그 메시텀을 비슷한 논문들을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논문들이 잘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연구자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내가 코어 논문, 핵심 논문 하나를 딱 집었다? 그 논문과 연관 있는 논문, 이렇게 시밀러 아티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색 결과를 저장하신 방법은 세이브 버튼을 통해서 뭐 CSV 형식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요새는 대부분이 엔드노트란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셔서 검색 결과를 저장을 하고 있는데 엔드노트 교육은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신청하고 들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얼럿 기능을 만들 수는 있는데 이 얼럿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지금처럼 검색을 했어요. 복잡한 체계적인 검색을 진행을 했는데 이 결과를 내가 한 달 뒤에 또 검색을 해서 결과를 또 보고 싶어요. 새로운 결과가 업데이트 됐는지. 그럼 매달마다 또는 매주마다 검색을 넣을 필요가 없고 지금 이렇게 결과가 3 and 36 이렇게 끝난 상태의 이 화면에서 크리에이트 얼럿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검색한 최종 검색식이 여기 자동으로 다 들어갑니다. 풀로. 다 집어넣어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먼슬리, 데일리, 위클리, 뭐, 그 다음에 뭐, 한 번에 5개, 200개, 뭐, 아이템들을 항상 월요일에 보내줘. 그러면은 자동으로 얘가 그때마다 검색을 돌려서 이메일로 결과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검색할 필요 없어요. 이메일을 딱 열면은 얘가 검색한 결과 값이 나오게 돼요. 타이틀과 초록들이 쫙 등장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쓰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한 검색들을 걸어놓고 새로운 결과 업데이트되게 기다리기도 하고요. 제가 주로 보는 저널들이 있잖아요. 주로 보는 저널들을 이렇게 얼럿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검색식은 제가 펀메드 검색에 만들어서 넣는 거예요. 가까로 TA라는 못 보던 태그가 있는데 요거는 아까 가까로 저널 있었죠. 그거랑 똑같은 태그예요. 저널이나 TA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널명들을 쭉 플레임 넣고 가까로 저널로 잡아주게 되면은 이 저널들을 알아서 검색해서 검색 결과가 새로운 거 온라인 어플에 아까처럼 온라인 어디서 뭐 프린트가 떴다? 그러면 저한테 메일을 옵니다. 저는 해당 저널에 매일같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매일 그냥 열어보면은 업데이트된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쓰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18분인데 여기까지 펀메드 내용이었고, 요 다음 부분부터는 이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펀메드를 쭉 설명을 들으셨는데 아마 구글도 굉장히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구글을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첫 번째는 구글 교육 같은 거 들어가시면은 대부분 많이 알려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건 다 배제했어요. 그건 너무 간단하고 일반적이어서 배제했고, 중요한 것들, 학술적으로 중요한 것들. 첫 번째, 구글 학술 검색에서 이렇게 아스트로플라스티 힙프랙처럼 만약 검색한다고 했을 때 내가 앞쪽에 어떤 키워드를 두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검색 결과가 순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앞쪽부터 가중치를 줘서 검색 결과를 뿌려주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앞쪽에 나온 거에다 가중치를 팡 부여해서 결과를 보여줘요. 그래서 항상 구글에서 검색할 때는 내가 중요하다 싶은 개념들 제일 앞쪽에 빼서 검색 키워드 순서를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따옴표 아까 있었죠. 구문 검색. 이거 구글도 똑같이 써요. 그래서 힙 프랙처 아스트로플라스틱 그냥 이렇게 검색하시면 32만 건 나와요. 근데 힙 프랙처는 그냥 딱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다운표를 묶어주게 되면 6만 2천가 확 줄어들고 검색 결과도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검색할 때는 다운표를 묶어주셔야 된다. 이 페이지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불리한 연산자는 구글도 똑같이 써요.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냥 니 오스테오 아스트라티스 노토탈리 아스트로플라스티 이렇게 검색하면은 요거를 하나 5개의 단어를 다 end로 조합을 해서 검색해 줍니다. 그래서 31만 7천 건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좋은 결과들이 앞쪽에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아까 똑같이 and or를 이용해 주시면서 구문들은 따옴표로 묶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소가로로 입력을 했는데 요건 되게 간단하죠. 우선 연산이에요. 그래서 토탈 TKA와 TKR을 먼저 우선 연산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and neo osteoarthritis 이렇게 하게끔 해놓은 겁니다. 그럼 17,000건은 확 줄어들고 검색 결과도 바뀌어요. 이렇게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구글은. 근데 구글 검색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 구글에 나온 결과들이 무조건 신뢰도가 높고 학술지적으로 영향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펀메드는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엄선된 저널들만 선정해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구글은 그냥 논문의 형식 그 갖추고 있으면 다 갖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뢰도가 낮은 저널들이지라도 그냥 막 갖고 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실의심 학술지들도 결과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검색된 결과들을 확인하시고 이 학술지가 괜찮은지 좀 평가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를 구글 스칼라 펀메드를 막 비교를 해놓은 다음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펀메드 같은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검색을 하고 구글 스칼라 같은 웹 포탈 검색은 보조적으로 쓰기를 권장합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라고 하게 되면은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보시기 좀 어렵고 비용을 내고 구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도서관 홈페이지에 서치 메뉴에 보시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다 학술 데이터베이스예요. 여기 있는 거 검색하시면 되세요. 네, 딱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럼 뭐 써야 되죠? 이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내용이라고 해서 다 설명을 간략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를 쓰시거나 여기에 설명을 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픽해서 쓰시면 되세요. 여기를 먼저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AI로 그러면은 논문을 검색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챗GPT의 집 리서치가 나왔기 때문에 집 리서치가 창문원들을 굉장히 잘 찾아주고 있다고 많이 보고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많이 테스트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참고문을 찾을 때의 이 챗GPT 규칙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챗GPT한테 질문을 던져봐도 왜 이 논문들로 선정을 했어? 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저널의 신뢰도가 있을 수도 있고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평가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만 일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내용이 정말 근거가 있는 내용이고 그 논문이 정말 잘 질평가가 제대로 된 논문인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까지 챗GPT가 해낼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 항상 늘 의문이 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현재 이제 딥리서치 같은 걸 써보신 연구자들은 내가 알고 있는 저널이 일단 나오고 내가 알고 있던 논문이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이미 연구한 주제가 있어요. 그 연구 주제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레퍼런스를 막 챗GPT가 답변해주면은 잘하고 있구나라고 평가는 할 수 있는데 새로운 개념에 대한 주제를 만약에 딥리서치로 돌렸다. 근데 논문 여러 가지 참고는 제시를 해줬다. 왜 제시해줬지 이거를 질문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임팩트 팩터라던가 피인용 횟수라던가 또는 이 저널이 질평가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은 과학적으로 아주 검증된 방법을 썼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면은 잘 답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아마 학술적인 포커싱을 맞춰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될 것 같아요. 제미나이도 그렇고요. 코파일럿도 그렇고 현재까지는 그 정도의 이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딥리서치 같은 거 쓰시려면 월에 30만 원씩 내셔야 되시니까. 예, 그래서 일반적인 구독 모델이나 또는 무료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 현재로서는 참고 문헌을 검색할 때는 참고 문헌의 위치나 이런 URL들은 잘 주는데 왜 얘를 줬지?라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잘 몰라요. 이 논문을 왜 준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오늘 시점까지는 이 참고문헌은 선행 연구 자료를 찾는데 AI 챗GPT나 이런 거 쓰시기보다는 오히려 연구 아이디어를 찾는 데는 아주 좋다는 건 다 완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 아이디어를 찾으실 때 다양한 프롬프트를 좀 집어넣어서 연구 아이디어를 좀 획득하시는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은 이제 기존의 선행 연구 자료들을 파일을 업로드해서 그걸 학습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 아이디어를 뽑아내라고 해도 잘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방법들을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챗GPT한테 제가 연구 아이디어 뽑아내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분류를 잘 해준다. 파퓰레이션, 인터벤션, 컴프레이션, 옵젝티브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물론 이 형식은 이제 제가 더 지정해서 구체화시켜 주게 되면은 뭐 이제 인라드 구조로 해서 이제 쭉 연구 케이스처럼 만들어 주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프롬프트는 어떻게 찾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고민이 되시면은 직접 챗GPT한테 이 프롬프트가 맞니?라고 직접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계속 수정을 해 나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AI가 잘 인식할 만한 프롬프트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건 잘 인식할 수 있고 잘 인식 못하고 이렇게 하면 더 내가 잘 인식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 그럼 거기에 맞춰서 수정도 가능하고 이미 사람들이 많이 테스트한 프롬프트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구글링 하시면 된다. 구글에다가 뭐 아카데믹 라이팅 챗GPT 뭐 이런 식으로 하신다거나 뭐 리서치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뭐 챗GPT 프롬프트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은 엄청 많이 나와요. 네. 그런 걸 좀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찾을 때 좀 괜찮을 만한 AI는 없느냐 할 때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게 퍼플렉시티를 많이 쓰고는 계세요.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참고문헌 출처를 좀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좀 장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좋기 때문에 참고문헌 찾을 때 좀 쓸만하시고요. 앨리스릿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내가 요청한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 썸머리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썸머리 된 내용 좀 이렇게 이렇게 참고문을 달아줘요. 그래서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sciencebase.com이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사이트를 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된 정보와 함께 아래쪽에 아티클 리스트를 뿌려주니까 이런 것들 쓰셔도 좋습니다. 네, connectedpapers.com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긴 뭐냐면은 앞전에 similar article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좋은 아티클 하나 선정을 했다. 그러면 그 아티클의 정보를 입력을 해주면은 그 아티클을 중심으로 유사한 논문들을 이렇게 딱 맵으로 뿌려줍니다. 가까울수록 연관성이 높고요. 이 원이 클수록 피인용 횟수가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매핑된 것들을 클릭하면서 연관 문헌들을 더 찾아나갈 수 있어요. 챗PDF.com 같은 경우는 챗GPT에다가 PDF 파일 올려서 그거 뭐 분석해 대화해보자 뭐 질문해볼게 이렇게 하면 답 잘 주거든요. 그 기능만 특화시켜 놓은 거예요. PDF 자체 내에서 리딩을 하고 이 안에서 답을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퀼봇이라는 사이트는 이제 선생님들이 논문을 쓸 때, 이제 쭉 선행 연구자를 다 찾고 쓸 때, 논문에 패러프레이징 한다거나, 그래머 체크를 한다거나, 뭐 중복 체크를 한다거나, 이럴 때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무료로 쓸 수 있는 파트가 있고, 유료로 써야 되는 파트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PT 제로점B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학술 출판사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떤 툴을 써라 이런 건 없는데 사람이 글을 썼는지 기계가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쓴 것 같으면은 다 리젝 시켜버리고 있어요, 요새. 그러니까 이미 투가 완료돼 있고 다 출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다시 리트레이션 시키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쓴 글이 나는 사람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기계가 쓴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요런 데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건 사람이 쓴 것 같아요 또는 기계가 쓴 것 같아요 판단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좀 수정해 나갈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할 건데 정리하기 전에 제가 URL을 하나 드릴 거예요. 지금 저희 줌의 채팅창에다가 제가 URL을 하나 드렸습니다. 이건 다른 URL은 아니고 그 오늘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링크거든요. 클릭하셔서 그 구글 링크 열릴 거예요. 구글 설문지 열릴 텐데 클릭하시면서 마무리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펀메드는 매들라인을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이 효율적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펀메드가 막 많이 주는 것보다는 좀 더 컴팩트하게 잘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선정을 잘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통제어와 자연어로 선정해 주시면 되겠고 통제어는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정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연어는 최신 문헌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드밴스 서치를 이제 활용해 주시면 되세요. 우리는 이제 고급스럽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쓰셔도 괜찮지만은 보조적인 도구를 활용해 주시고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 처럼 데이터베이스,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도서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교육 중에 또는 이제 연구 활동 중에 뭐 필요하신 사항이나 관련된 사항들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은 도서관으로 막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뭐 홈페이지 Q&A도 있고 이메일, 전화, 유튜브 대면 문의 다 가능하니까 일단 이거 질문해도 되나? 라는 것도 그냥 막 다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든 답을 찾아서 답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해주시면 되고 올해 봄학기 졸업 논문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아직 저희 쪽으로 안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학원 팀에서 봄학기 졸업 논문을 저희한테 넘겨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이제 색인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그 온라인 공개 동의를 하신 분들 스캔 작업을 할 거예요. 그거 끝나고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요. 한 대부분 3월은 훨씬 넘어가야지 될 겁니다. 일단 자료가 아직 언제 넘어올지 몰라가지고 그게 넘어온 다음부터 이제 확인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제가 빨리는 하고는 있는데 양이 많을 때도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좀 작업에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네. 아까 전에 드렸던 구글 링크에서 꼭 그 설문조사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